네, 24-4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텍스트 데이터와 바이너리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파일에 잘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응용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요.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응용력이 만들어지시면, 그러니까 형성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예제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출력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하는 법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둘을 동시에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이 더 쉽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이 더 간단한 건가? 물론 둘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둘 다 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훨씬 더 간결한 건 사실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입니다. 왜?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입출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두 개 함수가 이미 정해져 있죠. fread와 fwrite. 이거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read write 할 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넣고 있는 그대로 꺼내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거는 더 생각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입출력할 대상이 결정이 나잖아요. 내가 이걸 입출력해야 된다.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이다라고 하면 사실 별로 볼 것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근데 텍스트 데이터를 입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 텍스트 데이터를 입출력할지 그 포맷을 갖다가 이제 좀 나름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를 개발하시다 보면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텍스트, 바이너리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나의 파일에 잘 저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 먼저 쫙 저장하고 바이너리 데이터 뒤로 쫙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너리 데이터 먼저 쫙 저장하고 텍스트 데이터 이어서 쫙 저장하는 거라면 문제될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섞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윤성우니까 윤성우, 그 다음에 나이 17, 17, 그 다음에 뭐 키는 뭐 178, 뭐 이런 거요. 예, 이런 거. 자, 그러면은 뭐 나이 정보라든가 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로 제가 표현할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문자열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니까. 예, 얘네들은 바이너리로 표현을 합니다. 인트형 변수에 저장된 바이너리 데이터일 확률이 높아요. 얘는 문자열입니다. 뭐 이름 윤성우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개행을 포함한 문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자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다수를 갖다 10개를 갖다 차곡차곡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면 문자열 저장되고 바이너리 데이터 저장되고 문자열 저장되고 바이너리 데이터 저장해야 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장도 문제지만 이거 리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개발된, 정의된 두 함수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print f 함수이고요. 또 하나는 scan f 함수입니다. 즉 printf와 scanf 함수의 파일 지정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아, 그러면 사용 방법은 printf나 scanf랑 똑같을 텐데 일단 인자를 하나 더 받겠구나. 어떠한 파일을 대상으로 입출력을 진행할지를 지정하는 인자 하나가 더 있겠구나. 매개 변수 선언이 하나가 더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보죠.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그 텍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그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포맷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이용해서 포맷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문자, 그 다음에 정수. 자, 얘네들을 갖다가 FP에 저장하겠다. 예를 들어서 FP가 의미하는 파일이 a.txt라고 가정을 하면 a.txt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문장 선언입니다. 물론 이 예제는 지금 뭐냐면 fopen 함수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이미 스트림 형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때 반환되는 그 주소값을 fp가 저장하고 있다라는 가정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a.txt에 자, name,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정보가 문자열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문자열도 저장을 한 거고요. 문자도 저장을 한 거고, 바이너리 데이터도 저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저장의 도구로 사용된 게 문자열이었어요. 그 점이 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시에 문자와 문자열을 갖다 파일에다가 실제 문자 그대로, 문자열 그대로, 그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잘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보관의 도구로서 문자열이 사용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문자열이 저장이 된 거죠. 문자열이 저장되었지만 우리는 뭘 저장한 겁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문자열과 문자와 그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한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지금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도, 즉 주소값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한 거 꺼내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역순으로 여러분들 구성하면 됩니다. 자, 보면 자, a.txt를 대상으로 다시 fopen 함수가 호출되고 이번에는 read를 위한 스트림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fscanf 함수 호출하면서 여기서 저장했었던 그 포맷 문자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된 그 순서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저장됐던 게 문자열,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인트형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과 성별과 나이를 갖다가 읽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fscanf 함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문자열 안에다가 바이너리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파일에 저장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넣었던 것을 다시 꺼내는데, 꺼낼 때는 사실 문자열을 구성을 해서 꺼내죠. 하지만 복원시켜 놨더니 우리가 저장한 그 형태 그대로 문자열, 문자, 그 다음에 인트형 바이너리 데이터 그대로 복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내가 문자열 데이터와,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와 바이너리 데이터를 동시에 입출력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우리가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달성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기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것은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죠. 예제에서도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write 텍스트. 왜 텍스트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fprint f 함수가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write 하잖아요. 즉, 쓰는 것이 문자열이니까는 텍스트 모드로 오픈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때로는, 바이너리로 오픈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계획 문자가 안 들어가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거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3개 입력을 받아서, 왜? 반복문 3번 도니까, 예. 그 다음에 입력 받을 때 엔터 입력키 중간에 삭제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순수 데이터를 갖다가 라이트 해주는 과정을 지금 총 3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오픈한 friend.txt에는 만약에 프로그램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한은정 F22, 한수정 F26, 이영호 M36이라는 데이터가 문자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예,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서 저장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입력받은 것은 다 문자열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는 문자열로 구성을 해가지고 FP에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friend.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저장됐던 거 다시 읽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픈하죠. 리드 모드로 오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P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읽기 위해서 fscanf 함수를 갖다가 구성을 하는데 그대로 %s, %c, %d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서 각각 잘 저장하도록 변수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EOF를 반환할 때까지, EOF가 이제 둘 중에 한 케이스죠. 오류가 발생이 됐거나 파일의 끝에 도달하거나, 오류가 발생이 되었느냐, 아니면 파일의 끝에 도달하였느냐를 갖다가 또 다시 구분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코드를 넣어도 되지만, 그게 현재로서는 사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EOF, 즉,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총 3개의 문장을 다 읽어서 그것을 복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열로 복원을 하죠. 문자로 복원을 하죠. 바이너리, 인트용 데이터로 정수로 복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출력을 해서 복원이 제대로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예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print f 함수하고 fscanf 함수의 사용 방법과 어떤 활용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체 변수 입출력하는 방법이에요. 구조체 변수는 사실 집합체죠. 문자열 데이터,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 정수 데이터, 실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주소값도 멤버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입출력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